질문을 드리면 사업이나 이제 업장을 열고 장사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됩니다. 고객과의 관계, 거래처, 뭐 하청업체,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계 형성되는데 하다가 상대방이 하는 게 잘못된 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비용을 좀 약간 속여서 올린다거나 좀 과도하게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넘어가야 하는지 한 번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근데 그게 운영 중에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한 번은 압이 터져서 부딪힐 것 같은데 이러면 여지없이 일주일이나 한 달 이내에 터져버려요. 예,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터지기 전에 해결될 수 있었던 걸 제가 질량이 없어서 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서로가 부딪히면서 해결하고 바로잡아가야 문제인지 좀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고. 왜 내 앞에 저거 인연이 왔는데 속일까요? 속일 사람을 받아줬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내가 인연을 할 때 이 사람은 속일 사람인데 속일 사람인지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받아줬고 이 시간 지나다 보니까 속이는 거죠. 그럼 내가 면접을 잘못 봤다든지 사람을 처음부터 잘못 봤다든지 그리고 나는 잘못 보고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내 불찰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 가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 이때까지 다른 데서 어려운 게 있는 사람을 내가 지금 받아준 거죠. 누적대가 딴 데서 어려운 게 누적대가 있는 데다가 내가 여기서 받아줬는데 지는 지금 생활을 하고 뭘 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최저임금을 준다라고 하면 10,000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 10,000원 준다고 했을 때 나는 지금 13,0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서 10,000원밖에 안 준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내를 받아줬으니까 여기 누적분을 여기서 전부 다 어떻게 해갖고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등용하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갈 때는 면접을 잘 봐야 되는데 누적분을 뽑아내고 지금 우리가 같이 갈 거냐. 그걸 여기다 덤대기 씌우면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신용을 또 잃는단 말이죠. 그럼 또 누적분이 돼갖고 딴 데 가야 돼요. 요래 되면 인생을 계속 망치게 돼갖고 결국은 폐인이 된단 말이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만일에 안다라고 들면 딴 데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석 달 동안 같이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우리 강의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거둬줄 때는 처음부터 같이 일하자가 아니고 처음에 받아줄 때는 석 달 동안 아주 자영업 같으면 조그만 자영업을 하면 아무리 자영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거둬줄 때는 석 달 동안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볼 때는 지금 많이 어려웠더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착실히 한번 해보자. 요렇게 하고 면접을 봐갖고 석 달 동안 가보는 거죠. 석 달 안에 뭐 눈 속이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하고 약속이 틀리니까 이 사람은 내 보낼 사람이에요. 더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석 달 안에는 나쁜 짓은 해도 많이는 안 합니다. 안 좋은데 속여도 많이는 안 속이거든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인연을 처음에 만났을 때 석 달은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는 안 속이는데 그래도 표가 난다 이런 거죠. 그럴 때는 석 달하고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게 있으니까 조금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같이 못 간다. 이런 걸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이든 우리가 3년이든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할 때 이런 걸 명시를 해야 돼. 석 달 보면 이 사람 삭출을 알아요. 거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꾸미는 거죠. 이런 행동만은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요런 거는 안 된다. 요걸 꼼꼼히 이제 잡아줘야 돼. 석 달 동안 이 사람 잘 관찰해갖고 요런 거는 안 되고 요런 거는 안 되고 요런 거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고 이런 걸 계약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3년 안에는 말썽 절대 안 부른다. 요런 것들이 우리가 계약할 때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꼼꼼하게 그럼 사람이 일을 안 하려고 하게 그러면 하든지 그러면 그냥 꼼꼼해 가지고 사고 안 나는 게 맞지. 꼼꼼 안 하고 해가지고 중간에 사고 나고 사람을 이렇게 척을 지면 내 사업이 어려워진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나는 꼼꼼하게 하는데 여기에 맞는 사람이 아닐 때는 내 보내면 여기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자연에서 사람을 보내줍니다. 이거는 믿으면 되는데 그냥 요새 사람 없는데 뭐 대충 이래가 쓰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만한 대가를 치러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홍익 인간들은 뭐든지 할 때는 정확한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나는 지금 근본적으로 정확한 걸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그렇게 찾아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밖에 못하면 요거를 해라. 이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하노. 그러나 요거를 하면 조금씩 해라는 거죠. 하고 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하고 요렇게 하면서 노력하는 것을 하느님은 네 노력하는 걸 보지 완성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한테 시험지를 넣을 때 니한테 딱 걸리게 넣어요. 니를 잘 알거든 하느님이. 그래서 따끄닥 걸리게끔 넣어가지고 걸리고 나서 그 뒤를 니를 보는 거예요. 이 시험에 안 걸리도록 너희들을 보는 게 아니고 시험에는 내가 걸리게 해놨는데 네가 안 걸릴 뿐만 내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은 시험에 걸리게끔 줘요. 분명히 주는데 걸리고 나서 이걸 얼마나 빨리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쳐다보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거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노력하는 거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게 막 터지는 거지 이게 깨우쳐진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은 면접을 잘 봐야 되고 뭐든지 앞으로 면접 보는 법칙 이것이 지금 정법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우리가 배필을 만나더라도 면접을 잘 봐야 되고 돌싱이 돼갖고 다시 배필 봐도 면접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면접을 잘못 보고 만일에 안 보고 만일에 이게 그 너그 방법으로 결혼을 했다 100% 돌싱이 되니까 돌싱 되고 나서 또 면접 보는 걸 공부 안 했다 또 돌싱 와요 투 돌싱. 그렇게 무조건 그거는 오게 돼 있어요. 네가 바르게 처리 안 하고 또 인생을 산단 말이가 그거 또 실패한다. 그러면 두 번째 두고 가면 그 다음에 쓰리 돌싱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똥 무서워 피하면 된똥만 나는 거예요. 된똥만 나고 여기서 분명히 파괴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알고 살아야 되고 인연을 해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알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님이 나온 거예요. 하도 막 사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러면 너희들 다 다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안 다치게 해주려고 지금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내놓은 것만 해도 한 지금 8,000강이 넘도록 내줬는데 이거는 무슨 경연대회 해도 아마 못 따라올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계속 내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좀 알고 그죠? 그러면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자영업에 대해서 네가 공부를 하고 하냐 이 말이죠. 안 하고 하잖아. 그리고 사장을 하는데 사장 공부는 했냐? 내가 본 게 하나도 없어. 주인이 되려 그러면 주인 공부를 했냐 이 말이죠. 뭔가 이렇게 우리는 공부도 안 하고 그걸 하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 실패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자영업을 하려 그러면 자영업의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걸 공부를 갖다 시켜줄 데가 없다 하면 그러면 찾아오세요. 정법으로 오면 돼. 그래갖고 나는 자영업을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등록을 하세요. 정법시대에다가 등록을 해서 이런 공부가 모아진다면 불러주십시오. 요렇게 갖고 등록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을 한번 모아라. 이래가 자영업 공부를 시키죠. 한 사람한테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법이 나오려 그러면 최소한 30명은 모여줘야 돼요. 최소한 30명.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한 300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 최소로 모여도 30명은 모여줘야 여기서 법을 쓰라는 거예요. 왜 법은 이렇게 쓰라느냐? 내가 지금 너가 묻는 걸 한마디를 하더라도 요 30명이 이해되는 답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이거든. 법이라는 것은 만인 만법이에요. 내가 내놓은 법은 만인한테 스스로 다 쓰이게끔 이것이 맞아줘야 된다. 여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영업의 공부를 하는데 네 혼자한테 이해되게 한 거는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너한테 설명을 하는데 30인들이 모여갖고 이해했습니다. 요렇게 해야 이것이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법문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얼만큼씩 하느냐면 한 70%는 이해가 지금 여기서 다 된다. 요러면 이건 법이에요. 30%는 왜 이해가 덜 간 거냐? 네 식이 많아갖고 그거다가 지금 잣대를 대니까 덜 가고 있는 거다. 그것만 버리면 100% 이해가는 건데, 그게 너희들이 식이 많다가 보니까 여기다 자꾸 이제 법문을 하니까 그거 다 갖다 대고 있는 거죠. 요만큼에 너가 흡수되는률이 약해진다. 그래서 그만큼은 이해가 덜 돼도 70%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만 가면 그것도 다 이해가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하실 분들도 좀 더 등록을 하세요. 등록을 하면 그분들이 따로 모여갖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이고, 하면 이제 이런 공부를 나눌 때는 꼭 좀 불러 주십시오 한다면 이런 걸 공부를 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야지. 뭔가 자영업이 천지도 뭔지도 모르면서 체리 놓으면 손님 올 거라고, 거기서 돈 벌릴 거라고, 어째 그러한 이 아둔한 아주 주먹구구가 세상에 아직까지도 존재하려고 드는 거 없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이 공부가 자영업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회에 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노력한 공답은 우리한테 분명히 오게 돼 있다. 왜? 당신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않느냐. 그 공덕이 당신들한테 옵니다. 왜 지금 스승님이 법문을 할 때 지금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와서 공부를 나누느냐. 당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여기서 좋은 법문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국민들과 인류의 앞으로 답이 되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내놓고 있지 않냐. 그게 동참해갖고 우리가 공부 같이 한 것만 해도 너희들한테 성불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다. 노력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축원을 해도 당신들을 기도해 줄 때 그렇게 합니다. 아직 다 알고 하지는 못하지만 노력하는 게 가상하지 않습니까? 다들 보살피십시오. 그리고 대신들한테 전부 다 작업을 시켜서 전부 다 보살피 주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요렇게 축원을 하는 거거든. 너희들이 다 해냈으니까 도와주라가 아니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도와줘라. 모든 신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예.